애플은 다른 수를 썼어요. 어떻게? 일단 제일 최신 공정을 써갖고 줄인다 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뭐다? 단위 면적당 이 트랜지스터 수를 많이 넣을 수 없으니까 그냥 칩 사이즈를 늘린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왜 못 따라한다? 애플이 지난 10월 19일 드디어 M1 프로, M1 맥스라는 칩을 발표했죠. 괴물 같은 칩 M1을 발표한 이후에 그 괴물을 잡아먹는 칩을 또 냈어요. 다른 유튜버들은 뭐 제품 리뷰라던가 어떤 성능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 애플 실리콘이 큰 그림을 그려왔다, 다른 기업들이 이걸 따라 하려고 해도 못 따라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반도체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M1 맥스, M1 프로 칩만 보기엔 좀 아쉬우니까 맥북 프로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탑재가 됐어요. 뭐 일단 16.2인치, 14.2인치 이런 것도 들어갔고, 제가 좋아하는 이 M1 프로, M1 맥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케이블도 들어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탈모 베젤, 제가 싫어합니다. 탈모 베젤. 아이언맨 베젤이라고 하죠. 아이언맨 베젤. 이 아이언맨 베젤을 아이폰에 계속 탑재해왔던 노치형 디자인을 탑재를 했죠.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보다 조금 더 넓은 걸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프로모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아이폰 13에도 발표된 기술이죠. 디스플레이 주사율이라는 게 있죠. 1초에 몇 번 깜빡깜빡거리냐. 이게 많이 깜빡깜빡거릴수록 좀 더 부드럽게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별거 안 하고 있으면은 굳이 깜빡깜빡거리면서 배터리를 소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어댑티브하게 조절해주는 프로모션 기능까지 탑재를 했고,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인데, 애플이 진짜 소비자 요구를 잘 안 들었어요. 디자인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예전에 스티브 잡스 때부터 조너선 아이브 그분하고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맥북 프로에는 그냥 C타입만 다 넣어, 다 그냥 거추장스럽게 넣지 마, 막 이런 걸로 갔는데, 지금은 SD카드도 넣을 수도 있고 HDMI도 2.0까지 지원하는 걸로 넣었습니다. 요게 굉장히 신기한 변화죠. 본인들도 약간 머스카든지 이번에 제대로 바꿨다 이렇게 발표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맥세이프 3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자석을 착 달라붙는 고속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려 30분 만에 절반을 채울 수 있는, 아까 최대 시간이 21시간이라고 했거든요. 21시간 할 수 있는데 30분 만에 50%면은 뭐 2, 3일에 한 번만 충전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펑션 키가 터치로 돼 있었죠. 근데 이것도 소비자들이 불편하다 막 하니까 드디어 받아들여서 요거를 바꿨다, 패드령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M1 프로랑 M1 맥스 칩, 결국 이 칩 때문에 성능을 빡 올린 거거든요. 왜 이렇게 난리인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칩이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33.7 빌리언 이러면은 이제 337억이죠. 337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박혀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M1 맥스 같은 경우에는 57 빌리언, 그러니까 570억이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소비자용 데스크탑 중에 코어 제일 많고 제일 빡센 CPU가 그 AMD 라이젠의 라이젠 9 5050X라는 CPU가 있어요. 16코어짜리가 있거든요. 걔가 10.4 빌리언이에요. 근데 M1 맥스 같은 경우에는 57 빌리언이니까 거의 뭐 5배보다 더 많은 걸 때려 넣었다는 거예요. M1 프로도 거의 3배 이상 넣었다는 거죠. 진짜 많이 넣은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다른 기업들도 칩 늘려서 하면 되지, 다 때려 넣으면 되잖아, 그럼 그거 따라잡을 수 있겠네 라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애플은 이걸 하려고 애초부터 자기들이 전체를 다 설계를 하게끔 이끌어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해봤어요. 애플 실리콘 전략을 제가 두 가지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애플은 뭐다? 약간 뭐든 다 쥐어짜는 셰프예요. 냉장고에 뭔가 재료가 뭐 없더라도 이 재료 저 재료 다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칩 사이즈가 부족하면 이걸 늘리는 거야. 늘려가지고 어떻게든 메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전략은 뭐다? 약간 이 국민연금형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 스티브 잡스가 2008년에 아이폰을 낼 때에 그때 이미 반도체 회사를 하나 인수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전부터 얘네들이 파워PC라는 걸로 우리가 다 CPU 만들 거야 라고 막 할 때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되니까 포기를 한 줄 알았는데, 왜냐면 2006년도인가 인텔 CPU를 쓰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때 스티브 잡스가 반도체 칩, 인텔 칩 빡 갖고 오면서 저희는 이제 인텔 CPU 쓸 겁니다 발표를 했어요, 애플 이벤트 때. 근데 그러면서도 뒤쪽으로는 이 애플 반도체 인수를 한 거죠, 회사들을. 그러면서 거의 10년 동안, 물론 이제 아이폰을 만들면서 스마트폰 모바일 AP를 만들면서 그 기술이 점점 더 확장되어 온 거예요.
이번에 아이폰 13에 들어간 A15 바이오닉 칩까지 벌써 이제 10 몇 세대까지 나온 이 AP를 만들면서 SoC 설계가 굉장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IT 업계들은 잘 따라하잖아요. 얘들 보세요. 지금 뭐 퓨마가 아니라 뭐 파마 하고 있고 안마도 하고 있고 다마도 치고 있고 F는 MA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짝퉁으로 만들어도 이게 팔린단 말이에요. 왜냐? 그냥 옷 재질에 따라서 그냥 적당히 입으면 되니까. IT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기술 카피를 빨리 해가지고 따라잡으면 그만입니다. 나중에 뭐 카피 했다고 야 너 왜 카피했어 왜 카피하냐고 이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거기서 기술력 경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어떻게 했다? 엄청 장기적인 계획으로 옛날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보다 더 놀라운 걸 개발해냈다. 여기 보시면 이제 M1 칩보다 M1 프로는 2배 이상 큰 것 같고 3, 4배 이렇게 되겠죠. 그만큼 트랜지스터가 많이 바뀌니까. 그리고 여기는 TSMC 5나노 공정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이 5나노라는 거는 그만큼 더 작은 공간에 더 빽빽히 넣을 수 있는 걸 해가지고 이 트랜지스터를 엄청 많이 박더라도 칩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챙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버스 타실 때 버스에 사람들 꽉 차 있는데 그 내가 밀어 들어간다고 들어가집니까? 사람이 작아지지 않는 이상 안 들어가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다른 수를 썼어요. 어떻게? 일단 제일 최신 공정을 써갖고 줄인다 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뭐다? 단위 면적당 이 트랜지스터 수를 많이 넣을 수 없으니까 그냥 칩 사이즈를 늘린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왜 못 따라한다? 다른 데는 인텔 거 딱 써야 되거든요. AMD 거 써야 된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일종의 기성복이야. 딱 정해져 있어. 자기 맘대로 이렇게 이 핀 추가하고 저 핀 추가 이렇게 못해요. 근데 애플은 자기들이 다 만드니까 그냥 핀 추가하면 되잖아.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애초부터 제품 전체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칩 사이즈는 이렇게 완전 늘리는 식으로 해서 성능 일단 끌어올려 보자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각각의 CPU, GPU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일단 CPU부터. 그러니까 M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코어를 쓰는데 10개 코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게 8개의 퍼포먼스 코어, 하이 퍼포먼스 코어랑 2개의 하이 이피션시 코어라고 하는데 제가 M1 칩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M1 칩에서 4개 코어 쓰거든요. 파이어스톰이란 코어랑 아이스스톰이란 코어. 그게 각각 고성능이랑 약간 이제 효율성 4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M1 프로나 M1 맥스는 똑같이 CPU가 똑같아요. 근데 8개를 고성능 아마 파이어스톰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2개는 아이스스톰으로 해가지고 M1보다도 70% 성능을 끌어올렸다. M1도 미쳤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M1보다 70%가 빠르다는 의미를 좀 살펴봤어요. 요 2개가 M1 칩의 CPU 싱글코어 성능 그리고 멀티코어 성능이거든요. 6000, 7000 정도 되죠. 멀티코어 기준으로 6000, 7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보다 70% 빠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이 7382라는 값에서 제가 1.7을 곱하면은 대략 11,000이 나와요. 인텔 코어 i9이랑 AMD 라이젠 7 요 2개가 거의 제일 최신에 들어가는 PC 데스크톱에 들어가는 CPU거든요. 얘네들 멀티코어 성능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랩탑인데 데스크톱 성능의 성능을 내면서도 파워는 또 엄청 줄였어. 애초에 이 70%라는 숫자가 이걸 타겟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로제타 2라는 이 에뮬레이터를 쓰면은 보통 한 20-30% 정도 성능이 까이는데 11,000에다가 그 20-30% 까인다고 해도 8,80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M1 칩보다는 무조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왜 빠르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트랜지스터를 많이 때려 박은 것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거 일본에서 한 예능 같은데 그 축구 선수 3명이랑 초딩 100명이랑 축구하는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싶느냐? 얘네들은 초딩 100명을 쓴 것 같다고 비슷한 거예요. 코어 자체 각 개별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기가 힘드니까 근데 코어를 좀 늘리면서 얘네들의 일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초딩 100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구조하면서 성능을 이렇게 끌어올린 걸 보였잖아요. 이것도 대단한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거는 이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 개별적인 코어들의 성능이 더 높아진다면은 얼마나 더 대단한 CPU가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이 초딩 100명이 각각이 축구선수로 성장하면은 미친 축구선수 실력이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GPU도 M1 프로 같은 경우에는 16코어 그리고 M1 맥스 같은 경우에는 32코어 이렇게 넣었어요. 얘네들도 코어를 엄청 많이 때려 넣었는데 이 수준은 사실 외장 그래픽 카드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전력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전력을 얼마나 딱 제한을 해놓고 성능을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RTX 30 계열의 그래픽 카드 정도는 나온다. 근데 파워는 더 작아.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전력 제한을 이제 최대한 제일 높게 설정하면은 그 정도 된다. 왜냐면 이 그래프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점점점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뭐 파워는 다 그냥 잘났다는 거예요. 뭐 잘났어 이런 것들인데, M1 프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밴드위스가 200GB, 그 다음에 M1 맥스 같은 경우가 400GB예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이게 또 진짜 미친 건데, M1 프로, M1 맥스 칩에 들어있는 GPU라고 하는 거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아니잖아요. 내장 그래픽 카드죠. 이 내장되어 있는 칩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메모리를 다 써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SoC로 설계하다 보면은 GPU가 쓰는 메모리랑 CPU가 쓰는 메모리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얘네들이 M1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니파이드 메모리라는 구조를 쓰죠. 서로 메모리를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유를 안 하면은 GPU에서 쓰던 거를 다시 CPU가 담으려면은 이걸 다시 보내야 돼요. 개별적으로 다 보내고 달고 이 짓을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요 가운데 딱 칩 두고 양쪽에 메모리 딱 두면서 프로 같은 경우에는 32기가, 맥스 같은 경우에는 64기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CPU, GPU가 다 쓸 수 있는 메모리가 있는데, 보통 PC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DDR4 같은 경우가 메모리 밴드위스가 50기가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1초당 200기가, 400기가니까 지금 엄청난 속도인 거죠. 그런 다음에 뉴럴 엔진이라고 또 따로 넣었어요. 전문가용 코덱으로 쓰는 이 프로레스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따로 미디어 엔진이라고 따로 넣었죠. 얘네들 보면 4K, 8K를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요. 4K 30개, 8K 7개를 멀티 스트림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설계를 했냐. 아까 말씀드렸죠. 애플은 쥐어짜는 셰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자기들이 냉장고에 있는 CPU, GPU, 뉴럴 엔진 이런 거 다 가져와가지고, 이거는 좀 요렇게 요리해봐야지, CPU 좀 넓게 쫙쫙 펴서 전처럼 붙여야지, GPU는 다다다다닥 볶음밥 하듯이 다다다닥 썰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쥐어짜서 굉장히 맛깔난 맥북 프로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처럼 예전부터 계속 지속하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인텔 CPU 안 써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기 역량을 갖춰왔다라는 거죠.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이걸 따라 하려고 해도 못 따라합니다. 절대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플이 대단한 것이고, 애플 실리콘이 모두가 다 주목을 하고 있죠. 심지어 여러분들 사실 애플 실리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사실 이거 뭐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상한 짓이 아니죠, 대단한 짓을 하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재밌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플 실리콘이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 이제 냉장고가 가득가득 찼어요. 자기네들이 요리 실력도 다 갖춰져 있고 재료도 많이 갖춰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잘 만들어서 어떤 걸 더 만들 것이냐. 앞으로 이것보다 더 혁신적인 CPU, GPU, NPU 뭐 이런 아키텍처를 만들면은 요것 또한 이제 M2라는 이름으로 혹은 M3라는 이름으로 나오겠죠. 그때마다 확 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모바일 AP는 물론이고 SoC가 들어가는 맥북 프로, 나중에는 이제 데스크탑 시장에도 확장을 해서 지금 인텔이 벌벌 떨고 있지 않느냐. 서버 시장까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체험을 집중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이런 거 이제 많이 찍잖아요. 인스타그램도 많이 찍고 그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보정도 빨리빨리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요구들도 빨리빨리 충족을 시키고자 애플은 몇 년 전부터 요거를 구상을 해왔고, 그걸 하려고 하면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M1 프로, M1 맥스 칩을 만들어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첫 영상이라서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 영상을 통해서는 좀 인사이트를 전달 드릴 수 있을 만큼 제가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